지방을 이제 흡입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간략하게. 지방흡입 수술이 지방을 뽑아내는 수술이지만 수술이면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흡입 수술의 목표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거죠. 몇 cc를 뽑아내든 환자의 몸매 비율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수술 목표여야 되죠.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수단으로서 몸에 있는 과잉한 지방을 안전하게 뽑아내는 게 지방흡입 수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분들은 이제 단순히 내가 살이 많고 지방이 많으니까 이걸 다 뽑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재수술로도 이어지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위한 노하우? 첫 번째는 환자분에게 그릇된 희망을 주면 안 돼요.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골반뼈가 높고 갈비뼈는 낮게 유지돼서 아무리 그분이 마르셨어도 허리 라인이 잘 없었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골격적으로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방흡입만 하면은 허리 라인이 생길 것처럼 말해서 과하게 하다가 허리 라인도 안 생기고 피부만 울퉁불퉁해지고 허벅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정도를 흡입을 해서 줄여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줄였을 때 환자분 몸매가 내가 볼 때는 비율이 좋겠다. 이런 사전에 수술 후 모습을 환자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에 들어가야지 만족도가 높은 거죠. 가능하면 전신 마취를 권해드려요. 가능하면 환자분이 거부감이 없거나 그러면은 전신 마취를 권해드리는데,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시간 동안 수면제를 계속 드리는 것 자체가 전신 마취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수술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전신 마취라는 거는 환자가 근육의 긴장도 풀려 있고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지방을 뽑아가면서 몸매 라인을 보면서 하는 수술인데, 수면 마취는 수술하면 환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씩 힘도 주고 자극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그 부분의 라인을 유심히 본다든지 그러기가 힘들어요. 또 출혈도 더 많이 될 수 있고 근육 긴장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2시간이 넘어가면 저는 전신 마취를 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간단한 팔이라든지 허벅지가 얇으신 간단한 분들은 물론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수술의 결과도 대부분 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편이 환자분에게 더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지방 흡입해보면 어떤 초심자들이나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뽑으면 바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출혈이. 원래는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허리 계속 뽑는데 노란색만 계속 뽑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잘 뽑거든, 한 통씩. 근데 정말 피 없이 잘 뽑으니까. 피가 적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피가 적게 나와야지 수술을 오래 할 수 있고 지방을 많이 뽑을 수 있겠죠. 또 환자도 회복이 빠르고, 당연히 또 출혈이 적게 되면 통증도 적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투여하는 마취제 용량이라든지 마취제가 지방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마취제가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 있다가 뽑아내느냐, 골든 타임이 있어요. 마취제가 몸에 퍼져서 가장 혈관들도 수축하고 피가 적게 나올 때 지방세포들 사이사이도 마취제에 의해서 헐거워져서 뽑으면 지방이 잘 나오고 하는 골든 타임이 있는 거죠. 대용량 지방을 하거나 여러 부위를 할 때는 마취제를 투여하고 일정 시간 기다렸다 뽑을 동안에 다른 부위 마취제를 넣고 이 타임 간격을 굉장히 계산을 잘해서 해야 환자가 회복이 빠른 거예요. 수술 결과도 좋지만 체온이 떨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환자도 회복이 늦어지거든요. 수술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술 시간을 관리하는 의사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 회복이 빨라지고 결과도 좋고.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대용량 지방을 하거나,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는 지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출혈도 되고 폐액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취가성이 꼭 필요하죠. 이게 수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몸에 맞아요. 체온 조절이나 수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액 조절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데, 그 사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수술하는 사람이
그걸 다 케어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그걸 케어해 주느냐 안 해주냐가 되게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맞는 거죠. 저하고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오셔서 제가 이 정도 뽑아내면 통에 나오는 지방과 어떤 출혈되는 양을 보시고 충분히 수액도 투여하고 소변 그런 것들 체크하고. 소변량을 체크하고 이러면서 환자 회복을 최상의 상태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용량 지방흡입을 해도 뭐 하루 만에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며칠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 중에 얼마나 출혈이 됐는지 또 그런 체온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수액이 얼마나 잘 맞춰졌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간호사팀 옆에서 보고 있는 마취과 선생님 적절한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방흡입 수술이 이게 보통 대표 원장들이 잘 안 해. 대개는 페이닥터 선생님이나 젊은 선생님들 처음 성형외과 전문 있다고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한다고. 왜 그러냐?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몇 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하기 싫어해서 좀 분야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김 원장 계속 하더라. 오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체형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체형을 이렇게 조각해 보는 거에 대한 희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해요. 나는 사실 처음에 좀 하다가 무념무상이 되는 거야. 지방을 빼다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 왜냐면 계속 반복 작업을 2시간 3시간 하면 손에 진동도 오지, 반복 작업하지, 허리도 아프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계속 오래 하다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분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배 의사면 후배 의사한테 넘겨주고 네가 해라. 이렇게 자꾸 내려갔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만들고 싶은 몸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자신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몸매에서는 이제 허리랑 힙, 허벅지 요 라인들, 그 라인들의 환자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명 인생 바꿔줬어. 그럼 김 원장이 보는 가장 허벅지가 예쁜 연예인은? 재수술이 힘든 분야예요. 여타 수술 종류 중에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지방흡입 재수술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뽑아서 한 번 더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과하게 해서 지방을 쑥 뽑아서 피부가 근육 근막에 딱 붙어버렸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거의. 지방을 넣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붙어있는 흉살 조직에 지방이 매끄럽게 들어가서 풍선처럼 예쁘게 펴진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자갈밭처럼 매끄럽지 않은 라인이 또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뼈벅지 막 해서 막 과하게 원하시는데 그러다가 너무 과하게 뽑으면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욕심을 내다가 재수술도 힘들고 평생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요즘에 뼈벅지도 유행인데 가운데 파지게 하는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골반 뼈가 허벅지 대퇴골 자체가 이런 각도로 돼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뽑아도 뜰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지방을 여기를 많이 뽑아서 너무 내가 허벅지 안쪽을 띄워야겠다 욕심내다가 너무 여기가 근육별이 보이고 또 울퉁불퉁해지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맞게 하셔야 돼요. 허벅지 안쪽이 제가 항상 지방흡입 수술에서 위험한 부위 3부위 중에 하나예요. 허벅지 안쪽에 이 뭉글뭉글한 여기를 과하게 뽑으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허벅지를 벌리거나 이런 힘을 줄 때 이런 부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라인들이 나타나기 쉬운 부위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배꼽 주변 이런 부분들 피부가 뭉치는 부분들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피부가 모이고 뭉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울퉁불퉁하게 보이기 쉬운 부분이고 또 힙 아래쪽 이런 부분들 과하게 욕심내다가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더 처져 보이게 된다든지 이런 부위들에서 과하게 욕심내서는 안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지방흡입할 때. 안 되는 것들은 빨리 저희가 이야기해 주는 게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일이죠. 그걸 다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단 얼굴 지방 이식이 가장 많죠. 오랫동안 해왔고 결과에 대한 성적도 좋고 그래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볼륨이 필요한 부분 이마라든지 앞볼이라든지 끝, 볼살이 패여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얼굴의 연부 조직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 이식을 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될 거고요. 지방이 잘 뽑혀져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식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거를 이제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 해요. 지방 세포 하나가 혈관들이나 다른 부위에 닿는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을 10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똑같은 볼륨이지만 가운데 뭉쳐져 있는 6, 7개의 지방 세포들은 혈관을 받을 면적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지방 세포 10개를 층을 다르게 여러 군데 조금씩 해놔야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피부의 울퉁불퉁함도 적어지기 때문에 얼굴 부위에서는 이제 이런 미세 지방 이식 테크닉을 반드시 사용해 줘요. 가슴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대용량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뭉치게 되고 혈액 공급을 받는데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시린지에 지방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이게 지방층이 있고 피라든지 핏물이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요 위에 있는 거를 주사를 했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요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프리 오일이 있었던 거죠. 프리 오일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온전한 형태의 지방 세포인데, 지방을 뽑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포막이 터지거나 손상을 받으면 지방 세포에 있던 오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그런 오일들은 꾸준히 문제를 일으켜요.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이 막 반복돼서 붓는다든지, 지방이 식었는데 얼굴이 자꾸 붓었다 가라앉았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프리 오일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 수술할 때 가끔, 그러니까 옛날에 이마 지방 이식 하셨던 분들 쌍꺼풀 수술하러 왔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기름으로 된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지, 걔네. 그래서 요즘은 이 캡에 보면은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뽑은 다음에 이 상태로 원심 분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물이 있고요, 지방층이 이만큼 뜨게 되고, 가장 가벼운 프리 오일은 이 필터를 넘어서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순수 지방 세포만 분리를 한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식할 때는 이렇게 1cc 시린지에 지방을 담아서 굉장히 여러 군데 미세 지방 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이식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반드시 필터가 있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야 되고, 또 수술의 과정에서는 미세 지방 이식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좀 만족스럽고 문제없는 지방 이식 수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리 오일이라는 것이 지방 이식에서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요즘은 특히나 대용량 지방흡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5,000, 2만 가까이도 뽑아내기 때문에 마취가스եմ이 안 계신 환경에서 저는 지방흡입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15,000에서 2만씩 뽑으면 얼마나 몸무게가 줄어요? 이론적으로는 15kg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튜머 센트란 용액을 집어넣고 그 용액과 함께 지방을 같이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체중의 감소는 뽑아낸 양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방을 뽑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농도를 맞출 거냐,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는 거지. 수액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가면 폐에 물이 찬다고 그러죠. 만약 모자라게 되면 심장에 부담도 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아주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마취가스եմ이 옆에서 수액 관리, 혈압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보통 마취과 선생님 안 계시고 수면 마취 정도로 지방흡입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는데, 수면 마취로 환자를 엎드려 놓고 수술을 어떻게 그 호흡 유지를 시키는지.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병원은 다 수면 마취로 된다는데 전신 마취까지 해야 되는 건 좀 싫다, 부담스럽다, 또 위험하지 않냐. 전신 마취를 환자분에게 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더 안전하다고. 지방흡입은 엎드리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엎드려 있다는 거는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있죠. 환자가 침을 흘릴 수도 있고 목이 꺾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수술자는 계속 수술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적극적으로 이 이유를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더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주는 경우는 오래된 자극을 주면 환자분이 깨요. 계속 움직이고 발을 비틀고, 그러면 수술자가 다리 라인을 볼 수도 없고 지방을 뽑는 관이 비틀릴 수도 있고 부적절한 곳에서 지방이 뽑힐 수도 있고. 원장님,
원장님 말씀처럼 환자분이 막 움직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잠을 자야지만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의사가 욕심을 내서 수면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또 환자분이 아파하고 그러면 수술자는 그만하게 되죠. 아니 근데 이거는 꼭 지방흡입의 문제는 아니고 환자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계속 더 진행하는 의사는 사이코패스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전신 마취는 수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방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근육을 이완시키거든요. 혈압도 떨어져 있고요. 수술하면서 당연히 출혈도 적게 돼요. 그러면 회복도 빠르고 경과도 좋고. 그리고 환자한테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을까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환자분에게 불리한 요건을 준다는 거는 제 의학 상식으로는 거의 찾을 게 없을 것 그런 같아요. 불리한 요건을 줄 환자를 저희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걸러내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해줘요.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그게 모니터링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한 사람이 수술도 하고 환자분 상태도 모니터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를 했는데 이상 징후가 생겨서 개처를 할 때 성형외과에서는 잘 못해요. 종합병원에서 코드블루 뜰 때 성형외과에서는 안 가요. 불러주질 않아. 마취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 심장내과 선생님 정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고 수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성형수술에서 마취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수술들에서는 반드시 마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흡입 수술이 수면 마취로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계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방흡입 수술이 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에 비해서 환자분에게 안전성도 제공하고 더 나은 수술 결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추출제도 이렇게 다 빼준다면 그렇게 하면 지방흡입 수술인 거죠. 그게. 사실 지방 추출과 지방흡입 수술이라는 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지방흡입 수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변칙적인 수술 방법인 거죠. 사실은 지방 추출이라는 것과 지방 흡입이라는 거에 차이를 둘 수는 없죠. 어차피 지방을 빼는 거니까. 지방 추출이 줄 수 있는 거는 대용량 석션을 하는 게 아니고 소량의 지방만 살짝 빼내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이 듣기에는 뭔가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팔을 가늘게 한다든지 허리를 가늘게 한다든지 그러려면 넓은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방을 골고루 빼줘야지 미용 목적이 생기지 국소적으로 거기를 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추출과 흡입의 구분점은 제가 볼 때는 주사기를 이용한 소량의 흡입을 하는 걸 추출 쪽으로 봐야 되고 흡입은 석션 기계를 사용한 대용량 지방을 제거하면서 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사실 지방 추출과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분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지방을 제거를 해서 몸매를 만드는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한 종류가 있을 뿐인 것이고요. 지방 추출제도 이렇게 다 빼준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지방 흡입 수술인 거죠. 그게. 근데 환자들한테는 지방 흡입해요 그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사요법이에요 하고 음압 주사기를 달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그런 유혹이 있겠죠. 간단하게 빼주고 환자에게 네, 이 정도 빼줬으니까 됐다. 하지만 그 부위가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몸매가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간단한 시술이라고 환자분한테 접근할 수 있지만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히 뽑기만 했을 때는 다른 부위하고의 울퉁불퉁함, 경계가 무너짐, 라인이 깨진, 효과가 적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술이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그러는 만큼 몸매 라인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당연히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또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저는 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을 받고 괜찮아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러냐. 국소적으로 지방이 정말 이쪽에 많이 불룩해요. 그러면 고기만 빼서 조금 꺼트리면 뭐 옛날보단 덜 불룩하니까 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 거는 기존의 지방 흡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간단한 지방 흡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인 거죠, 이미.